지난 시간에는 이제 6장까지 봤었죠. 자, 오늘은 7장 가로 유동부터 보겠습니다. 7장은 시험에 나올 그 확률이 아주 높은 부분이죠. 꼭 나온다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먼저 그 원간 손실 해서 보겠습니다. 원간. 간유동시. 예? 이제 원간에 유체가 흘러갈 때, 입구와 출구, 압력은 P1, P2, 뭐 길이는 L로 놓고요. 직경은 D로 보고, 요 사이에 손실 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을 합니다. 손실 수도 측정을 해요. 손실 수도 측정 실험. 그리고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 그리고 운동량 방정식. 그리고 차원 해석을 해서 원간에서 유체가 흘러갈 때 손실수도를 구하는 식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480페이지에서 481페이지 부분에 보면 조금 좀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참고해서 보시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손실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마찰, 제일 큰 거는 간 표면을 적시는 그 마찰과 그 마찰에서 발생되는 유동 저항이 간 중심 쪽으로 이제 그 소산이 돼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손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때 이제 발생되는 간마찰 계수라고 하는 값. 간마찰 계수라고 하는 값을 F로 놓겠습니다. 교재에서는 란다로 놨어요. 란다로 놨는데 이 간마찰 계수 F라는 값은 레이놀드 수와 상대조도 함수로 봅니다. 간마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로는 레이놀드 수. 레이놀드 수는 뉴분의 VD, 간이니까, 또는 뮤분의 로우 VD죠. 이렇게 이제 점성이라든가 평균 속도라든가 간직경과 같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E는 조도, 표면의 거칠기, 간 표면의 거칠기를 얘기합니다. D는 간의 직경. 상대 조도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됐네요. 상대 조도는 D분의 2예요. D분의 2. 잘못 표현했습니다. D분의 2, 상대 조도는. 그래서 D분의 2는 상대 조도. 레이놀드 수만의 함수다, 간마찰 계수는. 이렇게 해서 손실 수도를 구하는 표현식을 F에 D분의 L 곱하기 2지분의 V제곱, V는 평균 속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간에서의 손실 수도를 구하겠다. 이 표현을 달시 바이스바흐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달시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마찰 계수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지분의 V제곱 표현해서 이 식은 충류나 난류나 관계없이 다 적용시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간마찰 계수 F 값을 찾아서 선도화 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디 선도라고 얘기하죠. 무디 선도를 이용해서 간마찰 계수 F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무디 선도는 482페이지 그림 7-2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선도를 잠깐 보면은 가로축은 레이놀드수로 되어 있어요. 가로축은. 그리고 우측 세로축은 상대 조도,
그리고 좌측 세로축은 간마찰 계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레놀수 값을 계산하고 상대 조도 값을 계산해서 쭉 찍어 놓으면 이 부분을 통과하는 이 곡선을 따라서 간마찰 계수 F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좌측 상단 쪽을 보면 충류로 표현되어 있죠. 충류로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그리고 우측 쪽의 그 상단, 우측 쪽의 상단은 거친간의 난류 유동, 그리고 아래쪽은 매끈한 간의 난류 유동으로 해서 간마찰 계수 F 값을 표현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 선도를 이용하는 것이죠. 상대 조도 레놀수를 구하고 상대 조도를 구해서 간마찰 계수를 F를 이렇게 찾아서 간마찰 계수 F를 해결해 놓으면 요식을 써서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지금은 이제 점성 비합성 유동에 지금 그 적용을 시킨다라고 봐야죠. 지금 흐름은 점성 비압축성 유동 흐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표현식을 지금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제곱 V제곱. 그래서 간으로 이제 물이 흘러가거나 아니면 기름과 같은 유체가 흘러갈 때 발생하는 손실수도를 구하는 표현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표현식 형태는 5장에서도 봤었죠. 수평 원간 속의 충류유동에서 간손실 수도, 손실수도 HL을 구할 때 압력 강화량 또는 Q, 하겐포화질 방정식에서 표현한 체증 유량 Q를 이용해서 이 표현식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충류 흐름이었으니까 충류일 경우 F를 해결하는 게 R2분의 64였어요.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꼭 수평간이 아니더라도 수직간이 됐든 아니면 사간이 됐든 간에 관계없이 충류 흐름이다. 레놀수를 구해서 이 레놀수 값이 2100보다 작다. 그러면 충류죠. 충류 흐름이에요. 충류 흐름이면 간마찰 계수 F는 R2분의 64로 해서 계산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무디 선도를 이용해서 충류의 경우 간마찰 계수 찾아서 계산하는 거나 이렇게 R2분의 64로 계산해서 계산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충류의 경우로 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난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마찰 계수는 레놀수와 상대 조도의 함수입니다. 그런데 충류의 경우에는 R2분의 64로 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간마찰 계수 F가 충류의 경우에는 레놀수만의 함수다 이런 얘기죠. 레놀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상대 조도가 아니라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 난류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거는 말씀드린 대로 레놀수와 상대 조도의 함수인데 매끈한 간의 경우는요. 매끈한 간의 경우에는 조도가 현저하게 낮다라는 얘기가 돼요. 조도가 현저하게 낮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간마찰 계수 F가 레놀수만의 함수입니다. 특히 이 레놀수가 3000보다 크고 10의 5승보다 작은 경우에는 간마찰 계수 F를 구하는 식이 0.3164 레이놀드 수의 마이너스 4분의 1로 표현되는 경험식이 있어요. 이 식을 써서 계산합니다. 난류 유동의 경우에는 간마찰 계수를 보통 주어지고 문제가 나와요. 예외적으로 이 식을 써서 구하는 경우가 간혹 나온다는 것이죠. 보통은 난류의 경우에는 간마찰 계수를 주지만 레이놀드 수가 3000에서 10의 5승부 사이일 경우에는 0.3164 곱하기 레이놀드의 마이너스 4분의 1로 표현되는 블라시우스 표현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블라시우스 방정식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R2분의 64 충류의 경우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네? 네. 거친 간의 경우에는 간마찰 계수 F는 상대 조도의 함수로 봅니다. 표면이 굉장히 오돌도돌하다는 거죠.
표면 자체가 오돌도돌하기 때문에 그 조도가 간마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그 측류 천이 흐름일 경우는 충녀 난류의 중간 상태인 천이 흐름일 경우에는 레놀스와 상대조도의 함수로서 간마찰 계수를 표현해 주면 되는데 그 표현식에 보면 몇 가지 무디선도죠. 무디선도를 보시면은 그 무디선도 표현 안에 보면은 경험식이 몇 가지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경험식을 이용해서 거친 간일 때, 매끄러운 간일 때 등등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식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경험식들을 다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유일하게 이제 좀 난류 쪽에서 기억해 줘야 되는 거는 천이 유동 3천보다 크고 10의 5승보다 작으니까 난류 4천보다 커야 이제 난류 유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천이 유동에서 난류 유동으로 지금 막 발달해 가는 그런 상태의 매끄러운 간이다 그러면 요식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라시우스 방정식 정도 참고해서 이 다시 방정식 원간 손실수도 구하는 거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현장에서도 바로 써먹는 이런 식들이에요. 배관 설비할 때 써먹는 식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필요는 있다. 특히 이제 플랜트 쪽으로 그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유체역학 중에서 좀 그래도 그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식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비원형간에서의 손실은 어떻게 구하느냐? 비원형간 손실. 비원형간 손실의 경우에는 원형간이랑 이제 비교해서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는데, 예? 비원형간 손실에서는 먼저 그 수력 반경이라고 하는 값을 구해줘야 돼요. 수력 반경. RH로 놓습니다. 수력 반경은 접수 길이에 대한 유동 단면적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접수 길이에 대한 유동 단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RH는 P분의 A로 구한다는 거죠. RH는 P분의 A로 구해요. 접수력 반경은 원형 단면과 비원형 단면의 기하학적인 부분을 비교하고자 하는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력 반경의 의미를 수력 반경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감이 올 거예요. 자, 비원형 단면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게 사각단면입니다. 사각단면이에요. 그리고 사각단면. 사각단면 안으로 유체가 이제 흘러간다. 유체가 흘러간다. 가로변은 A, 세로변은 B라고 이렇게 놓으면 수력 반경 RH는 접수 길이는 이 단면, 유동 단면에 유체가 접하고 있는 길이를 접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배의 A 플러스 B로 표현이 됩니다. 2배 A 플러스 B분의 유동 단면적이니까 A 곱하기 B죠. 이렇게 해서 수력 반경 RH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길이 단위로 나오겠죠. 원형 단면의 경우는 이렇게. 사각 단면의 단위는 메타로 이렇게 표현되고 사각 단면의 경우를 지금 본 겁니다. 그럼 원형 단면에서 수력 반경을 보자면 지름이 D인 원형 단면의 수력 반경 RH는 접수 길이, 둘레 길이가 되겠죠. 유체가 접하고 있는 유동 단면적 유체가 접하고 있는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파이 D가 됩니다. 파이 D. 분의 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니까 파이 지워지고 D 지워지죠. 4분의 D로 표현됩니다. 원형 단면의 회전 반경, 간성 반경의 표현과 똑같죠. 수력 반경 RH는 4분의 D예요. 이렇게 원형 단면과 비원형 단면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교의 비교를 하는
비교에 사용되는 비교에 사용되는 어떤 척도가 수력 반경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접수 길이에 대한 유동 단면적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해서 보면은 원형 단면에서 지름은 수력 반경의 4배가 돼요. 이걸 이용해서 비원형 단면의 손실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력 반경 꼭 알아두셔야 돼. 수력 반경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력 반경. 접수 길이에 대한 유동 단면적. 그래서 원형 단면의 경우에는 4분의 D인데 수력 반경이. 그래서 직경 D는 수력 반경의 4배다.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수력 반경의 4배인 직경 D를 수력 직경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